안녕하세요. IC뱅크에 근무하는 이상진이라고 합니다. 금일 세미나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번에 새로 출시한 픽 MP3 플레이어에 대한 소개와 이와 더불어서 이제 각 구성 요소에 대한 이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제한된 시간에 이제 구현에 대한 상세한 이런 내용은 아무래도 다루기 좀 어려울 거로 생각이 됩니다만, 일단 우선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앞으로는 이제 저희 카페를 통해서 이제 지속적인 이제 기술적인 지원을 이렇게 해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보시는 사진은 이제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 사진인데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제 합성 아니야? 이러실 분도 계시겠지만, 예, 합성입니다, 이게. 아무튼 그렇고요. 이제 본 키트의 스펙을 이제 간략히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우선 이제 메인 MCU로는 이제 마이크로칩의 DSP 33F256FJ710, 진짜 깁니다. 아무튼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마이크로칩의 최영석 과장님 세미나에서도 이제 상세히 이제 아무래도 다루었겠지만, 다시 한번 이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MCU의 경우는 이제 약 40밉스, 이제 초당 이제 100만 번 하는 게 이제 밉스죠. 이 40밉스의 처리 속도와 이제 256KB의 프로그램 메모리, 그리고 30KB의 이제 데이터용 이제 SRAM 메모리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제 좀 다시 쪼개져 있긴 한데요. 일단 이제 유저 메모리가 이제 30KB 정도 되는 거겠죠. 일단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기존에 이제 비슷한 사양과 가격대 이제 이런 8비트나 여타 다른 이런 보통 일반적 MCU를 이제 크게 좀 상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SPI나 I2C, UART 이런 거 당연히 있고요.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주변 장치에다가 DMA도 됩니다. 이제 DMA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좀 저렴한 가격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응용 분야에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과 별도로 또 제품군 16비트 픽, 근데 이 픽인지 PIC인지 하여튼 이제 평이사 이제 픽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런 제품군 중에 픽 24 시리즈도 있는데요. 가장 큰 차이라면 이제 DSP 같은 경우는 이제 픽 24와 거의 동일하면서도 DSP 기능과 이제 명령어겠죠. 명령어와 내부적으로 약간 구조가 DSP에 약간 유리한 그런 변형이 된 구조입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DSP에 이제 있는 DSP 기능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한 건 아니고요. 높은 성능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메모리가 이제 이런 픽 24보다는 약간 많습니다. 그런데다가 IO 포트도 다양하고, 향후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이게 단순 키트의 기능을 떠나서 추가적인 이런 기능을 이제 구현하기에 아무래도 이제 적합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DSP를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 다이어그램 보시면 이제 딱 보이시는 게 이제 MP3 코덱이죠. 이제 시중에 이런 많은 이제 MP3 플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드웨어가 이제 인베드되어 있는 이제 전용의 MP3 전용의 이런 MCU를 쓴다든지, 아니면 고성능 MCU나 또 DSP에 이제 소프트웨어 코덱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제 MP3 디코딩을 이제 구현을 하게 되는데요. 물론 잘 아시다시피 이제 소프트웨어 코덱이 좀 유연성 면에서 매우 유리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것처럼 저희같이 이제 별도의 하드웨어 코덱 이런 IC를 장착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이즈라든지 단가 면에서 좀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 코덱 역시 무료는 아니고요. 또 특허료라든지 이런 추가적인 또 비용이 발생을 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물론 또 일반 이런 상업용 이런 MP3 플레이어가 아니라 산업용 혹은 이제 기존에 어떤 개발되어 있거나 그런 장비에 추가적으로 이제 MP3 재생 기능만이 더 필요한 경우에 이거를 불필요하게 이제 익숙하지도 않은 그런 MCU라든지 환경, 개발 환경 같은 거를 또 새로 익히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응용에서는 이러한 하드웨어 코덱 IC를 사용함으로써 이제 평소에 개발에 사용했던 이런 MCU 혹은 환경, 이런 장비, 이런 거를 이제 그대로 활용하면서 이제 자기가 필요한 이제 MP3 재생이라든지 이런 음향 관련 기능을 이제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예전 저희 키트에서도 보셨겠지만 이제 8비트 MCU에서도 이제 충분히 MP3 재생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추가를 하는 게 가능합니다. 이제 저희 키트에 이제 사용된 하드웨어 코덱 IC는 기존의 VS 시리즈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VLSI 솔루션사의 제품입니다. 이번에 사용된 건 이제 VS1033이라는 파트인데요. 기존에 저희 제품이나 여타 다른 많은 제품에서 이제 사용하고 있던 VS1003 이제 3이 하나 더 들어갔죠. 이제 그 제품의 업그레이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P3 외에도 몇 가지 다른 포맷을
다른 포맷의 재생을 이제 추가적으로 지원하고요. 뭐 내장된 이제 그 오디오 AD 컨버터가 이제 하나 모노지만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PCM 포맷으로 뭐 음성 같은 걸 이제 녹음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되죠. 또 기존의 이제 1033하고 뭐 대부분의 기능이 이제 비슷한데요. 뭐 차이가 있다면 이제 별도로 오디오 DA 컨버터를 이제 연결할 수 있게 I2S 그 인터페이스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 자체 기존에 내장되어 있던 그 DA 컨버터의 이제 부족한 점을 아무래도 좀 보완할 여지를 이제 제공할 수 있겠죠. 그 1033이나 뭐 그 이전에 뭐 1001이나 2 같은 이제 그런 예전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는 수 없이 뭐 밖으로 나와 있는 인터페이스가 없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그 내장된 그 오디오 DA 컨버터를 이제 써야 했었는데요. 뭐 일반적 용도로서는 이제 충분할 수도 있지만 사실 뭐 전문 장비나 뭐 음향 장비 이런 거에는 아무래도 성능이 좀 부족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VS1033의 경우에는 이제 외부에 필요에 따르면 이제 고급이나 뭐 고사양의 이런 오디오 DA 컨버터나 뭐 필터 에러 같은 걸 이제 부과해서 음질을 보다 개선하는 것도 이제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제 오디오 DA 컨버터를 사용을 했는데요. 이제 오디오 출력부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 내장된 DA 컨버터를 사용하지 않고 이제 그 NXP의 그 과거엔 필립스였었죠. 이제 UDA1330이라는 이제 오디오 DA 컨버터를 이제 별도로 사용했습니다. 이 파트 같은 경우 이제 비록 이제 굉장히 고사양의 그런 DA 컨버터는 아닌데요. 이제 뭐 필터 회로나 이제 이런 게 보통 필요해지는데 그런 부가 회로 없이 이제 간단하게 그 단일 IC만으로 간편하게 이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또 뭐 이제 많은 요즘 대부분 오디오 DA 컨버터가 이제 휴대용 장치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QFN이라든지 뭐 이런 좀 수작업이 어려운 그런 패키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나온 지가 좀 되긴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SSOP 패키지를 사용합니다. 또한 뭐 따로 외부에서 뭐 그 MCU 같은 부분에서 설정을 해줘야 될 부분이 거의 없어요. 단순히 그냥 IOP 몇 개로 세팅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희 같은 입장에서 뭐 실험이나 개발 같은 걸 용이하기 때문에 이 파트를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물론 뭐 더 고사양 이제 요구되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 키트에서 별도로 제공되는 그 I2S 포트를 사용해서 따로 구성을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이에 더불어서 이제 다소 이제 부족할 수 있는 DA 컨버터의 음량을 이제 보완하기 위해서 사실 이제 그 오디오 DA 컨버터만 갖고는 이제 헤드폰이나 이런 걸 이제 드라이브 하기에는 좀 출력이 부족하니까요. 이런 이유에서 헤드폰 앰프 IC를 추가로 이제 장착을 했습니다. 사실 뭐 아시겠지만 여러 메이커에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사양도 뭐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가지각색인데요. 저희 키트에서는 이제 TI 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죠. TI사의 이제 TPA6110A2라는 파트를 이제 채용을 했습니다. 뭐 기본적인 기능은 뭐 자체적으로 그 팝 노이즈, 그 퍽퍽하는 그런 팝 노이즈를 억제하는 회로가 이제 내장이 되어 있고요. 뭐 양전원 필요 없고 단전원으로 간단하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이 헤드폰 앰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일반 상용 이제 MP3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출력이 뭐 수십 밀리와트 뭐 그 정도에 이제 그치는데요. 이런 이제 크기를 이제 크게 상회하죠. 150mW의 출력을 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응용해서 충분한 뭐 그런 출력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외에도 이제 뭐 폰트나 아니면 이제 그 사용자 데이터 저장 용도로 이제 낸드 플래시가 이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32메가짜리가 하나 붙어 있고요. 또 이제 MP3 같은 거 저장 매체로 SD 카드를 사용합니다. SD 카드는 이제 F832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SD 카드의 한계인 최대 그 4기가의 용량을 이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그밖에 이제 여타 뭐 관련 프로젝트의 이제 다른 부분에 그런 식의 응용할 수 있도록 뭐 키트상에 이제 IO 포트나 I2C, SPI, RS232 포트 같은 거나 뭐 그 아날로그 오디오 신호랑 I2S 같은 이제 오디오 관련 시그널도 이제 확장 포트로 이제 처리를 해뒀고요. 가령 아까 말씀드린 이제 보다 높은 음질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뭐 고급 오디오 DA 컨버터를 뭐 따로 장착을 하실 수도 있겠고요. 전원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AC 어댑터 뭐 이런 거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여타 뭐 배터리나 이런 다른 파워 소스를 쓰실 경우에는 3.3V부터 10V까지 이제 사이에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 키트에 채용된 그 VS1033 코덱 IC에 대해서 이제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VS1033은
그 VLSI 솔루션사에서 이제 개발한 MP3 코덱 IC죠. 이 회사에서는 이제 예전부터 다양한 이제 그런 MP3 관련된 코덱 IC를 이제 개발을 해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는 뭐 OGG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제 VS1053이라는 제품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뭐 1053 같은 경우에는 그 OGG 포맷으로 인코딩까지 된다고 하네요. 아무튼 기존의 그런 MP3 키트 혹은 뭐 모듈 같은 그런 제품 뭐 이런 데서는 이제 1033을 많이 사용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이제 I2S 인터페이스가 추가된 게 가장 큰 차이가 아닐까 합니다. 뭐 내장된 그 DA 컨버터가 이제 보시면 이제 다이내믹 레인지라든지 뭐 SNR이라고 하죠. 신호대 잡음이 같은 게 뭐 오디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거 많이 따지시죠, 아무래도. 아무튼 이런 음역적인 성능이 그렇게 우수한 편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뭐 그냥 휴대용 장치로서는 뭐 충분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좀 분야에 따라서는 이런 게 부족할 수도 있겠죠.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I2S가 추가가 돼가지고 이제 외부에 오디오 DA 컨버터를 이제 별도로 장착할 수 있게 되는데 아무래도 뭐 음질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이제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또 이것도 아까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유대 133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MD 아시죠? 그 MD나 뭐 CD 플레이어 같은 이런 포터블 오디오 그런 용도로 이제 개발된 그 저가형의 뭐 DA 컨버터이긴 하지만 뭐 일반 MP3 용으로도 뭐 크게 손색이 없는 뭐 그런 충분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언급한 대로 이제 그 I2S가 따로 빠져 있기 때문에 뭐 별도의 그런 뭐 DA 컨버터를 추가로 장착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1033 코덱의 사용 방법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텐데 실제로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뭐 보시면은 이제 대부분의 필요한 것들은 이제 코덱 IC가 알아서 처리를 하고요. 이제 보면은 코덱과 이제 호스트 MCU 같은 경우는 이제 SPI 인터페이스로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 키트에 사용된 이런 DSP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 채용된 파트에는 이제 두 개의 그 독립적인 SPI 버스가 이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한 개는 SD 카드용으로 또 한 개는 이제 VS1033 코덱하고 그 터치 스크린 컨트롤러 이렇게 이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아무튼 이 SPI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그 압축되어 있는 MP3 데이터를 이제 그대로 전송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이제 그 뭐 필요한 동작은 코덱이 이제 알아서 수행을 하게 되죠. 그 사용자는 이제 이런 코덱의 데이터 요청이 있어요. DRU라는 이제 시그널이 있는데요. 이런 요청이 있을 때마다 이제 그 전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부에 이제 FIFO 이제 버퍼가 존재를 하는데 이 버퍼가 이제 재생이 되면 점점 빠져나가서 이제 외부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이때 이제 32바이트 이상 공간이 생기게 되면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DRU가 이제 하이로 변하면서 이제 데이터를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그 루프를 돌면서 이제 호스트 MCU가 32바이트씩 데이터를 이제 밀어주면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재생이 되게 돼 있죠. 어떠신가요? 참 쉽습니다. 쉽죠? 이 양반이 이제 고민이 됐는데 초상권 치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이제 이런 그 코덱 내부에 이제 자체 버퍼 메모리가 이제 충분히 보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호스트 MCU는 그 타이밍에 이렇게 타이트하게 구애받지 않고 이제 다른 일을 이제 수행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성능이 그렇게 좋지 않은 이제 뭐 8비트나 이런 MCU에서도 충분히 뭐 끊임없이 이제 재생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뭐 볼륨 조절이나 뭐 음량 조절, 뭐 음색 조절 뭐 이런 거 같은 기능이 이제 그 VS1033 내부에 있는 레지스터에 이제 원하는 값을 딱 기록을 해주는 것으로 바로 이제 적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코덱에 대한 뭐 전문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뭐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이제 쓰기 쉬운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F832에 대해서 간략히 좀 살펴보겠습니다. 뭐 저희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F832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는데요. 보통 이제 다른 여타 장비들 보면 이제 F816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제. 근데 F816하고 32가 이제 무슨 차이냐면 보통 이제 파일 시스템 뭐 다른 파일 시스템이라도 뭐 효율성을 위해서 이제 섹터 단위가 아니라 이제 어떤 특정한 크기로 묶어서 섹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뭐 이걸 부르는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그 F8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라고 이제 보통 부르죠. 이 클러스터 번호가 이제 16비트냐, 32비트냐 이제 그런 걸로 F8 16이냐, 32냐고 이제 부르게 되죠. 뭐 다른 차이도 약간 있긴 한데 이제 가장 큰 차이는 이제 클러스터가 이제 어떻게 됐냐의 차이죠.
근데 그 FAT 16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최대 2GB까지 이제 액세스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고요. 뭐 디카마이드 쓰시죠? 디카마이드 쓰시는데 보통 뭐 SDHC 안 되는 조금 이제 오래된 제품들은 보통 2GB 이상 지원이 안 돼요. 이게 FAT 16이라서 그렇습니다. 요즘 뭐 DSLR 같은 거나 뭐 신형 카메라 같은 경우에서 대부분 이제 FAT 31을 필수적으로 이제 이런 이유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뭐 FAT 32 같은 경우에는 뭐 이론상 2TB까지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뭐 현재로서는 단일 볼륨 크기가 이제 그렇게 큰 장치는 아직 없죠. FAT 16이나 32 모두 이제 다른 여타 이제 뭐 PC나 뭐 서버 등에 사용되는 그런 파일 시스템에 비해서 뭐 제공되는 기능이 많지가 않고 또 구조가 상당히 단순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현하기도 쉬운 편이고요. 단지 뭐 FAT 테이블에서 이제 그 다음 클러스터 번호만 얻어오면 뭐 파일 읽는 동작 정도는 이제 문제없이 가능하니까요. 또 뭐 PC랑 윈도우나 뭐 기타 여타 이런 OS들과 혼합성도 좋기 때문에 PC와 인터페이스가 필요한 많은 장비에서 FAT 파일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키트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펌웨어에는 이제 이런 FAT 32 파일 시스템이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니코드 문자셋에서 사용하는 이런 긴 파일 이름도 지원하고 있고요. 뭐 폴더 전환 기능도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FAT 32 파일 시스템을 위한 함수도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공이 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같이 모든 게 소스 코드가 같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FAT 32에 대한 뭐 동작 원리나 뭐 구현에 관한 내용은 이제 제가 2006년에 좀 됐는데요. 그 예전 키트 있죠? 그 제품으로 제가 진행을 했던 세미나에서 이제 다루고 있는데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그거 다시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아마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부분이 뭐 더 궁금하신 분은 저희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이제 열심히 아는 대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낸드 플래시입니다. 뭐 낸드 플래시가 이제 왜 달려있냐, 뭐 좀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텐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폰트라든지 뭐 비트맵이나 이런 게 아무래도 좀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이제 별도의 메모리를 더 부착하려 한 거죠.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낸드 플래시는 가격 대비해서 뭐 큰 용량을 가지고 있죠. 근래에는 그래서 뭐 다양한 뭐 여러 가지 분야에 광범위하게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키트 같은 경우에는 32MB의 이제 낸드 플래시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그리 큰 용량은 또 아니죠. 근데 이제 사실 mp3 파일을 저장하는 그런 용도는 아니고요. 그 사용자 데이터나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트맵 혹은 뭐 폰트 같은 걸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혹은 적은 용량이라면 이제 뭐 mp3 파일도 몇 개 정도는 저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유저분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낸드 플래시는 이제 여타 이런 뭐 스태틱 메모리, 뭐 SRAM이나 뭐 이런 같은 뭐 플래시 메모리나 이런 뭐 물론 낸드도 플래시지만 일반적인 노아 플래시나 이런 것과 동작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뭐 제어 커맨드가 몇 가지 존재하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뭐 어드레스랑 데이터가 이제 버스가 이제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따로 나눠져 있지 않고요. 요즘에는 그 뭐 제어가 좀 복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낸드 전용 컨트롤러가 이제 MCU에 부착돼서 많이들 나오고 있는데요. 그 DSP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낸드 컨트롤러가 없기 때문에 그 저희 같은 경우 이제 MCU에 이제 IO 포트를 사용해서 제어를 하였습니다. 이제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낸드 플래시는 이제 페이지랑 블록으로 이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수의 페이지가 보여서 한 개의 블록을 이제 이루게 되는데요. 뭐 노아 플래시 같은 경우는 뭐 섹터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사용한 이제 K9F5608 삼성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32개의 페이지가 한 개의 블록을 이루고 있고 이제 총 2048개의 블록이 존재하게 되죠. 이 블록이나 이제 페이지 크기는 뭐 파트마다 다를 수도 있을 거고요. 요즘 같은 경우 대용량 이런 뭐 기가 단위의 그런 대용량의 이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사이즈나 뭐 이런 게 굉장히 큽니다. 아무튼 이제 저희가 사용한 5608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비트 버스로 되어 있고요. 뭐 개중에 16비트 파트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제 예비 영역을 포함해서 이제 528바이트가 한 개의 페이지를 이제 구성을 하죠. 근데 이제 근래 뭐 이런 거는 뭐 2048이라든지 뭐 더 다른 큰 크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제품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개의 페이지는 이제 데이터 영역이나 뭐 예비 영역으로 이제 딱 구성이 되게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제 512바이트짜리 이제 데이터 영역하고 그 16바이트 이제 추가적인 보조 영역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16바이트 영역은 이제 예비 영역이라고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뭐 쓰기 나름이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용도는 그 데이터 무결성이 필요한 경우에 뭐 ECC 코드, 이제 에러 커렉션 코드죠. 이제 ECC 코드 같은 이제 그런 에러 교정용 코드를 기록을 해서 그런 무결성 검증을 하거나 뭐 가능한 경우 수정할 수도 있게 뭐 하는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고성능 이런 MCU 같은 경우에는 낸드 플래시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ECC 코드를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이제 그런 모듈이 이제 내장되는 경우도 요즘에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이제 데이터 시트에서 커맨드 부분만 이제 발췌를 한 건데요. 뭐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커맨드가 존재를 하고 있죠. 이제 대부분 뭐 사용을 하시겠지만 일단 읽기나 삭제 뭐 이런 페이지 단위 기록 혹은 뭐 섹터를 잠근다든지 뭐 이런 기능이 이제 제공이 됩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주로 사용하는 건 뭐 읽기나 삭제 혹은 뭐 기록하는 그런 명령이겠죠, 아마도. 그래서 먼저 이제 원하는 이제 커맨드 전송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어드레스를 다시 전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읽거나 뭐 쓰는 순으로 이렇게 제어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웨이브폼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제 보시는 바대로 이 경우는 이제 블록 읽기 명령입니다. 그래서 C나 뭐 WRE 같은 경우는 이제 여타 뭐 이런 정적인 스태틱 메모리, 그러니까 뭐 칩 이네이블, 라이트 이네이블, 리드 이네이블 이런 건 이제 그 유사한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림상에 이제 선을 두 개를 그어놨습니다. 그래서 뭐 낸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드레스가 아무래도 용량이 크다 보니까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핀을 많이 줄이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랑 어드레스 버스를 이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서로 공유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구분할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런 어드레스랑 커맨드를 구분하는 것이 이제 AL이랑 CL입니다. 어드레스 레치 이네이블 혹은 뭐 커맨드 레치 이네이블 뭐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커맨드를 전송할 때는 CLE가 하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그에 따른 이제 어드레스를 전송하는 단계에서는 ALE가 이제 하이가 됩니다. 아무래도 뭐 용량이 크다 보니까 뭐 어드레스가 이제 비트 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두 번, 뭐 세 번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거쳐서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뭐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동작이 이제 이루어지고요. 뭐 저희 키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제 낸드 플래시를 뭐 보다 이제 간편하게 사용하고자 함으로써 그 이제 전용의 간단하지만 단순한 이제 파일 시스템 하나 구현을 하였습니다. 물론 뭐 본격적인 이제 이런 파일 시스템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이 파일 시스템을 활용해서 뭐 각각의 데이터가 이제 뭐 어드레스 몇 번지 이런 어드레스가 아닌 파일 이름으로 액세스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뭐 기본적인 기능 뭐 파일 생성, 삭제, 읽기, 기록하기 뭐 이런 기본적인 기능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사용자는 일일이 뭐 그 각 조각조각 데이터에 이제 어드레스를 뭐 계산한다든지 뭐 테이블을 구성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할 필요 없이 비교적 이제 간편하게 낸드 플래시를 사용할 수 있겠죠. 물론 뭐 본격적인 파일 시스템을 올릴 수도 있겠지만 뭐 굳이 뭐 저희 같은 이런 분야에서는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요.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걸로도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저희 파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무결성 검증 같은 걸 하지 않기 때문에요. 완전한 뭐 무결성을 검증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 그 코드라든지 뭐 프로그램 이런 코드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추가가 이제 돼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또 물론 이제 로우 레벨 이제 그 블록 단위 읽기 쓰기 뭐 이런 로우 레벨 함수들도 이제 소스 코드까지 그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본키트에 이제 사용된 LCD 모듈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파워팁, 대만 업체죠. 이제 파워팁의 2.8인치 LCD 모듈입니다. 모양은 뭐 이제 그림처럼 생겼고요. 밑에 PCB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추가로 이제 부착을 한 겁니다. 이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16비트 이제 CPU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 터치 패널도 이제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근데 뭐 여타 뭐 큰 사이즈의 이제 LCD를 사용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인터페이스가 다를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작은 LCD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CPU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죠. 근데 이제 CPU 인터페이스가 아닌 이제 뭐 RGB나 뭐 기타 이제 이런 픽셀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는 LCD 같은 경우는 이제 MCU에 뭐 별도의 LCD 컨트롤러가 있든가 아니면 뭐 따로 LCD 컨트롤러 이제 붙이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겠는데요. 뭐 픽 시리즈는 뭐 아쉽지만 이런 이제 LCD 컨트롤러가 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뭐 비단 픽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이런 규모의 제어용 MCU들이 이제 LCD 컨트롤러를 가지고 있지는 않죠. 사실 뭐 꼭
뭐 굳이 필요하지도 않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런 뭐 SD 모듈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모듈 자체에 이제 컨트롤러랑 이제 픽셀용 메모리를 이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PU에 버스가 있다면 이제 버스나 없다면 이제 IO 포트 같은 걸로 충분히 작동이 가능하고요. 저희 키트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따로 없기 때문에 이 LCD 모듈을 이제 IO 포트에 연결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LCD, TFT, 컬러 LCD 같은 건 처음 접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무슨 차이가 있을까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 텐데요. 뭐 실제 이런 사용에 있어서는 뭐 기존의 이런 다 흑백 뭐 그런 LCD랑 근본적인 차이는 없습니다. 뭐 점 찍어서 만드는 거죠, 다. 아무튼. 다만 이제 한 픽셀이 이제 한 비트가 아니라 이제 뭐 바이트 단위로 뭐 2바이트나 뭐 3바이트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될 수도 있겠죠. 컬러가 정보가 필요하니까요. 또한 뭐 내부에 이제 레지스터나 설정해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초기화 루틴이 좀 복잡하고요. 다소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게 이제 뭐 레지스터나 뭐 이런 기능이 많다 보니까 복잡하게 이제 생각을 하실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뭐 처음에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많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런 뭐 다양한 기능이 실제로 이렇게 자주 사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뭐 핵심적인 기능은 이제 영역을 선택해서 이제 픽셀 관련된 데이터, 이제 컬러 데이터죠. 이런 걸 전송하는 걸로 이제 화면을 그린다는 점에서 뭐 기존의 이런 흑백 HD랑은 큰 차이는 없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제 저희 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공되는 펌웨어에서 이런 이제 모듈의 초기화나 아니면 뭐 커맨드 전송 같은 걸 위한 이제 로우 레벨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뭐 기본적인 뭐 상자 그리기 아니면 뭐 비트맵을 그린다든지 이런 것에 이제 예제와 소스 코드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또 본 이제 키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LCD 같은 경우에는 이제 16비트 인터페이스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제 컬러 값을 조정하실 때 16비트 RGB 포맷을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뭐 레드 5비트, 뭐 그린 6비트, 뭐 블루 5비트 이렇게 조합해서 이렇게 16비트 값을 만드는 게 아무래도 좀 직관적이진 않죠. 그래서 이게 원하는 색상을 바로바로 생각을 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딱딱 머릿속에서 나오는 분들은 이제 세미나 그만 들으시고요. 아무래도 뭐 그쪽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보통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이런 RGB 코드표 뭐 시중에 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같은 경우는 이제 PC에 사용되는 뭐 24비트 포맷이기 때문에 또 어차피 또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화를 미리 해서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본키트에서 이제 제공되는 이런 기본 펌웨어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좀 귀찮은 점 때문에 그 웹상에서 사용되는 웹 컬러들이에요. 이제 뭐 레드, 크림슨 보시면 이제 보이시죠? 이런 대표적인 140가지 컬러에 대한 이제 RGB 값을 헤더 파일로 이제 따로 뽑아놨습니다. 아무래도 편의상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기본 제공된 펌웨어에는 이제 뭐 간단한 뭐 조촐하지만 이런 GUI가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여타의 이런 훌륭한 GUI 라이브러리를 뭐 활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뭐 보통 이런 라이브러리가 보통 양키들이 서구 문명권에서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개발된 게 많다 보니까 한글이나 뭐 한자 뭐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처리가 좀 미흡하다든지 아니면 뭐 소스 코드 공개가 좀 어렵다든지 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 키트 같은 경우 좀 미흡하긴 하지만 키트에 필요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전부 구현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제 GUI 함수 같은 거 사용해서 뭐 보시면 몇 개 안 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좀 더 있고요. 아무래도 상자나 이제 비트맵을 표시하고 아이콘 같은 걸 사용해서 유저랑 이제 상호작용 이렇게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화면에 이제 필요한 아이콘들을 뭐 이렇게 제공되는 이런 함수들을 사용해서 아이콘 목록을 만들게 되는데요. 아이콘 목록에 등록을 해두면 이제 실제 이제 클릭이 딱 되었을 때 터치상에서요. 이런 미리 아까 지정된 함께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제 그런 핸들러가 자동으로 이제 콜되도록 되어 있고요. 따라서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화면별로 이제 루프를 돌면서 필요한 작업을 하다가 이제 뭐 가용한 시간이 되면 이제 이벤트 핸들러를 이제 주기적으로 호출을 해주면 이런 그 뭐 아까 같은 상호작용을 위한 이런 기본적인 필요한 동작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제 슬라이드에 보시는 이제 소스 코드는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이런 아이콘 목록에 이제 등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아이콘의 크기나 뭐 좌표는 어떤지 뭐 클릭이 되는 아이콘인지
뭐 개중에 표시만 되고 이제 클릭이 안 되는 뭐 그냥 뭐 회사 로고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또한 이런 이제 비트맵을 어떤 걸 쓸 건지 아이콘에 혹은 이제 클릭되었을 때 이제 어떤 함수가 실제로 실행이 될 건지 같은 걸 이제 지정을 합니다. 보시면은 소스 코드대로 보시면은 뭐 각종 이제 옵션들을 이제 구조체에 넣어주고 있고요. 또 뭐 실제 실행된 함수 같은 경우는 함수 포인터 형식으로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등록된 게 실제로 이제 호출이 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게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겠는데요. 뭐 실제로는 아이콘들이 대부분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뭐 아이콘마다 뭐 다 이렇게 해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또 뭐 예에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함수를 지정한다는 게 이제 보시면 위젯 이제 클릭 이벤트 핸들러라는 게 이제 밑에 두 번째 라인쯤에 보이실 텐데요. 보시면 이제 되게 좀 깁니다. 아무튼 근데 하여튼 그런 함수 포인터로 이제 변환을 해서 캐스팅을 해갖고 이제 넣어주는 게 보이시죠? 이제 이번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그 이벤트 핸들러의 코드인데요. 이게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은 이제 실제로 이제 터치 이제 인터럽트 터치는 이제 좀 이따 다룰 텐데요. 이제 이런 터치가 이제 인터럽트가 생기는데 이제 그런 인터럽트가 발생되는지 확인을 해보고 실제 터치가 이루어진 경우 이제 해당 좌표, 그러니까 즉 그 클릭된 그런 아이콘인지 실제로 있는지 그 아까 사전에 등록한 그런 목록에서 이제 찾아봅니다. 그래서 이때 아이콘이 이제 실제로 클릭된 게 확인이 되면 그 목록에 이제 등록한 방금 말씀드린 그 핸들러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게 돼 있죠. 그래서 소스코드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또 GUI, 뭐 위젯 리스트, 그래서 보시면은 클릭 이벤트 핸들러 해가지고 이제 함수 포인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제 호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봄키트 경우에는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이 되지는 못했지만 이제 뭐 이런 구조를 사용해서 그런 GUI의 핵심 코드를 수정할 필요 없이 버튼이나 뭐 여타 뭐 그런 위젯 같은 거를 위젯이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런 버튼이나 이런 아니면 뭐 프로그레스 바나 이런 거 이제 필요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이제 확장해서 사용하는 것도 아마 가능하실 겁니다. 이제 보시는 코드는 이제 그런 기본 아이콘 거기에 이제 기능을 확장을 해서 꼬리를 다른 거죠. 거기다가 세로 스크롤바 이제 보통 보시면 뭐 메모장이나 이런 거 옆에 보이는 그런 세로 스크롤바를 이제 구현하는 코드인데요. 이제 뭐 저희 제공되는 폼에는 이제 프로그레스 바라든지 뭐 세로 스크롤바 같은 게 이제 추가로 이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보다 이제 본격적이고 강력한 또 뭐 GUI가 이제 필요하시다 이런 유저분들께서는 마이크로칩에도 있습니다. 이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데요. GUI 라이브러리가 그 LCD 라이브러리라고 이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이제 포팅을 해서 자기 시스템에 맞게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버튼이나 뭐 다이올로그 뭐 이런 상자 혹은 뭐 스크롤바나 뭐 텍스트 박스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잘 이렇게 구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GUI에 필요한 게 이제 폰트가 되겠죠. 뭐 텍스트를 이제 출력해 주는 게 필수적일 텐데요. 이제 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비트맵으로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 해당 코드 값에 해당하는 이제 그 비트맵을 찾아서 읽어낸 다음에 그 원하는 색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런 원하는 색깔로 찍어주면 이제 문자로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제공되는 펌웨어에는 이제 텍스트 출력을 위한 함수도 이제 몇 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영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x8 아니면 8x8, 뭐 16x16 이렇게 세 가지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한글이나 뭐 한자, 뭐 이외에도 이제 다국어 이런 뭐 러시아나 뭐 이런 여타 이런 아랍어라든지 이런 다국어를 지원하기 위한 그 유니코드 폰트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유니코드에서 지원되는 문자셋을 모두 다 그대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또 뭐 키트 내부적으로는 유니코드랑 조합형 폰트를 이제 혼용해서 섞어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조합형 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MCU 그 내장 플래시에 들어가 있고요. 또 유니코드 폰트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앞서 언급했던 그 32GB죠. 그 낸더 플래시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내장 플래시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액세스가 되기 때문에 이제 빠른 처리를 위해서는 내장 플래시에 이제 위치하는 게 유리할 텐데요. 주로 사용하는 그 조합형이나 영문 폰트는 그 내장 플래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파일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자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낸드에 저장된 그 유니코드 폰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코드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각국 언어를 이제 광범위하게 뭐 물론 없는 나라는 섭섭하겠지만 아무래도 광범위하게 이제 지원을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게 또 완성형 같은 구조예요. 모든 폰트가 다 미리 다 조합형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완성형으로 미리 다 구성이 되어 있는 형태라서 용량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요즘 많이 보통, 아니 뭐 요즘이라고 죄송한데요. 요즘이 아니라 흔히들 사용하시는 16x16 한글 같은 게 많이 쓰죠. 이런 16x16 같은 경우는 유니코드를 다 담다 보면 2MB, 그러니까 2MB가 뭐 요즘은 뜻이 좀 다른데, 아무튼 뭐 그분을 말씀하는 건 아니구나. 아무튼 이렇게 큰 용량을 좀 차지를 하게 돼요. 아까 그분은 좀 용량이 좀 적은 게 문제긴 한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제 뭐 저희 같은 이제 적은 메모리를 이렇게 사용할 환경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2MB는 좀 작진 않죠. 좀 큽니다. 근데 자꾸 2MB 하니까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이러한 용량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MCU 내부에 자체적으로 큰 용량의 폰트를 갖고 있긴 하기도 어렵겠죠. 뭐 이러한 사정 때문에 따라서 이제 별도의 이제 메모리를 사용하게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뭐 파일 시스템을 쓰는 그 FAT 같은 그런 파일 시스템을 쓰는 SD 카드에 이제 폰트를 넣으면 안 되느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요. 이게 아무래도 MCU 같은 환경에서는 이제 빠른 속도로 랜덤 액세스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쭉 읽어나가는 거는 FAT가 구조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임의로 중간부터 읽는 방법이 없어요. FAT는 처음부터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폰트를 이제 이런 파일 시스템 같은 데 저장을 해놓으면 아주 튜닝해서 잘 구현하지 않는 이상은 좀 버벅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이제 저희 키트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제 아무래도 낸드 플래시라는 이제 사족 아닌 사족을 이제 붙이게 되었죠. 아무튼 이런 유니코드 중 영문의 경우에는 이제 아스키 코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뭐 몇부터인가요? 아무튼 그 127까지 아스키 코드와 이제 1대1 매치가 되고 있고요. 한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감사하게도 간단하게 수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게 완성형하고는 좀 어려워요. 근데 조합형 같은 경우에는 유니코드 사실 이제 조합형의 원리로 완성형 폰트를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게 수식으로 대응이 딱딱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유니코드 이런 출력이 필요 없다 이런 응용에서는 이제 즉석에서 이제 조합형으로 변환을 해서 이제 영문이나 아까 말씀드린 아스키식으로 그래서 조합형으로 변환한다는 점에서 한글을 이렇게 출력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 같은 경우 이제 저희 코드에서 제공되는 코드가 아니죠. 키트에서 제공되는 그런 소스에서 뭐 유니코드를 완성형, 뭐 완성형 유니코드로 뭐 이런 식으로 상호 변환한다든지 뭐 조합형 또한 역시 상호 변환하는 그런 예제가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을 참조를 하시면 향후에 이제 그 각자 제품에 적용하실 때 아무래도 응용이 가능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는 뭐 터치 스크린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 터치 스크린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터치 스크린 컨트롤러 뭐 이런 거 쓰거나 아니면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뭐 단가 문제라든지 뭐 그런 문제로 MCU에 내장된 이제 AD 컨버터를 이렇게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뭐 사실 이런 자꾸 사실 그러는데 아무튼 터치 컨트롤러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 터치용으로 약간 특화된 그런 이제 그런 AD 컨버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부적으로는 이제 SAI라고 보시죠. 이제 축차비교용 이제 AD 컨버터랑 이제 6채널 먹스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아날로그 이제 멀티플렉서 아니면 이제 또 기준 전압 필요하겠죠. 전압 레퍼런스가 이제 이거 같은 경우 2.5V가 들어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저항막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원을 줬다 뺐다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FET로 스위치가 이제 아마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회로가 이제 따로 뭐 디스크리트 같은 거를 이제 구성할 필요가 없이 원칩에 다 들어가 있고요. 또 뭐 특별한 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뭐 온오프 한다든지 이런 제어 없이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뭐 현재 여러 가지 이제 터치 컨트롤 IC가 뭐 수없이 또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그 기능이 뭐 크게 다른 건 없고요. 대동소이하고 사용 방법조차 서로 완전히 뭐 100% 호환이 되는 그런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 사이 파트를 사용했는데 이제 좀 입수가 어려워서 100% 호환이 되고 있는 TI 거죠. TSC2046을 사용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터치 말고도 이제 저기 밑에 보시면 이제 VBAT, 그러니까 배터리 볼테이지겠죠. 그런 이제 배터리 전압 측정용 단자랑 아니면 뭐 옥스는 뭐 내 맘대로 써라 이제 그런 뜻이겠죠. 옥스 채널이 이제 추가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뭐 호스트 MCU에 이제 AD 컨버터가 없다든지 뭐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뭐 부족하게 해서 좀 아깝다 이런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좀 유용하게 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제 요즘 나오는 이런 좀 고급형 터치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체 뭐 오디오 코덱이나 뭐 헤드폰 드라이버 뭐 이런 것까지 이제 한 방에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제품도 있어가지고요. 뭐 부품 수를 확 줄일 수도 있겠고, 아마 소형화가 이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터치 컨트롤러의 사용 방법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터치 컨트롤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도 인터페이스 방법이 있겠지만, 저희가 사용한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SPI 인터페이스로 연결되고 있고요. 뭐 SPI들은 다들 잘 알고 계시죠? 이제 시리얼 통신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터치 이제 이벤트 터치를 찍게 되면은 컨트롤러에서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제 호스트 MCU에서 이제 그런 인터럽트를 감지를 하게 되겠고, 이제 어떤 펌웨어에서 이런 좌표를 이제 읽어내는 보시는 화면처럼 이런 동작을 이제 하게 되겠는데요. 그 슬라이드에 보시는 그 웨이브폼대로 보시면은 이제 여타 보통 뭐 시리얼 방식의 이제 그런 에이드 컨버터처럼 뭐 클럭을 공급을 하면 이제 그 클럭에 따라서 샘플링하고 뭐 변환하고 뭐 이런 동작이 이제 자동적으로 수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TSC2046 같은 경우는 이제 12비트의 레졸루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뭐 24클럭이나 아니면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도 빡시다 싶으면 이제 16클럭, 16비트의 클럭 사이클로 이제 한 개의 샘플링을 변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 방에 이제 XY 좌표를 다 얻을 수는 없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Z축까지 얻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터치 컨트롤러가 아까 보시는 저는 채널을 서로 바꿔가면서 다 채널 에이드 컨버터랑 유사해요. 이제 채널을 바꿔가면서 X 얻고 Y 얻고 뭐 이런 식으로 좌표를 얻어가야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터치가 아무래도 저항과 유사하기 때문에 저항막 방식이죠. 뭐 다른 방식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저항막 방식입니다. 이게 뭐 약간 공차나 이제 편차 같은 걸 가지고 있고요. 또 에이드 컨버터 자체도 사실 이제 에러가 좀 어느 정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래도 보다 이제 정확한 좌표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오차 보정이라든지 뭐 거창하지만 아무튼 다수의 샘플링을 이제 평균해서 취하는 그런 방법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터치를 이제 실제로 찍는 그러니까 게시되는 순간이나 터치가 떨어지는 이 순간의 경우에도 이제 그 어떤 압력 때문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정확하지 않은 좀 되게 엉뚱한 값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는. 그래서 뭐 그런 값을 무시를 한다든지 뭐 하는 그런 루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오차 범위를 한 10 정도로 잡았고요. 그 10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8번 샘플링을 해가지고 평균 값을 취해가지고 그 실제 좌표를 이제 적당한 좌표를 이렇게 얻어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물론 뭐 더 정교한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글씨를 쓴다든지 뭐 이런 용도는 아니기 때문에 아이콘을 터치하는 정도 용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이제 충분히 구현이 가능했어야 된다. 이상으로 이제 저희가 새로 출시한 이제 픽 MP3 플레이어에 대한 이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많이 부족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게 뭐냐 뭐 그냥 말씀하실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사실 이제 원하시는 내용을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지 못한 게 참 아쉽고요. 향후에 뭐 앞으로도 꾸준히 이제 카페를 통해서 이제 많은 문의와 이런 질문을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성심성의껏 제가 최대한 아는 건 말씀드리고 모르는 거 배워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답을 드릴 예정이고요. 향후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치맥크의 이상진 팀장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가 새롭게 출시한 그 마이크로칩의 픽 버전 MP3 플레이어 키트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메인보드와 그 TFT LCD 모듈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TFT LCD 같은 경우는 2.8인치 TFT LCD를 채용하고 있고요. 터치 스크린과 뒤에 보시면은 이 터치 스크린 컨트롤러와 그 RS232 통신칩이 같이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보드의 경우에는 그 메인 컨트롤러가 할 수 있는 DSP 그 MCO와 그 MP3 코덱인 VS1033 그리고 오디오 DAC 그 필립스의 UDA1330A 그리고 그 헤드폰 앰프로 TI의 그 TPA6110A2가 채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뒷면에도 이제 여러 부품들이 실장이 되어 있는데요. SD카드 슬롯과 낸드 플래시가 하나 이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왜 필요하신가 의문을 가지실 텐데요. 이거는 이제 사용자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폰트와 혹은 이제 아이콘, 뭐 그런 비트맵들 저장하는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그 저희 그 제품에 이제 기본적으로 실장되는 예제 폼의 동작 화면입니다. 모든 기능은 이제 아이콘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MP3 플레이어, 그리고 비트맵 뷰어, 텍스트 뷰어, 그리고 이제 설정과 이제 간단한 게임, 뭐 이런 기능이 내장이 되었습니다. MP3 기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나름대로 이제 아이콘과 이런 이제 유니코드 폰트를 사용해서 유저 인터페이스를 구성하였고요. 일단 재생되는 화면을 일단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이제 MP3 플레이어를 선택하고 재생하는 화면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뭐 간단한 게임 기능이 또 내장되어 있는데요. 일명 파리 잡기 게임입니다. 이제 터치를 이용해서 잘 안 되는데요. 파리를 잡는 뭐 그런 게임도 간단히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이제 뭐 비트맵 뷰어라든지 텍스트 뷰어라든지 이런 건 좀 완전하진 않지만 간략하게 사용자가 학습하면서 테스트해볼 수 있는 용도는 충분히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코덱기에 내장된 기능인데요. 뭐 그 저음과 고음을 이제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앱서 기능을 세팅 화면에서 설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련된 모든 기능은 이제 그 소스 코드가 다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 마이크로칩에서 제공하는 그 무료 개발 환경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이제 실험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이크로칩 픽 버전 MP3 플레이어의 소개를 마쳤고요. 본 제품의 경우는 그 6월 4일날 예정된 세미나 이후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입니다. 많은 성원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